오늘의 두 번째 의뢰품입니다. 두 번째 의뢰품 역시 그 커튼에 가려져 있습니다. 뭔가 좀 운치 있죠? 예. 커튼 안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 참 궁금한데. 네. 제가 말이죠. 진품 명품을 너무나도 잘 봐요. 지난번에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또 그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제작진들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글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그림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아, 그래요? 저는 또 그림일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저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예, 예. 집문서, 땅문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예. 이거 저 노비문서도 나잖아요. 그거 쉬다가 잠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종류가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면 궁금증을 안고 살짝 커튼을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야. 어머나, 이거. 이거 진짜 무슨 땅 문서 아니에요, 이거? 네? 땅이 많은 신문 아니에요? 제가 좀 사극을 하니까 네. 저 한문을 좀 봅니다. 보는데 여기 지금 문과 있고 갑과가 있지 않습니까? 문과, 갑과. 제가 고등학교 때 문과였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이과. 여기는 이제 문과, 갑과 나온 거 보니까 이게 이제 과거 시험에 관계된 그런 것이 아니냐. 네. 정혜진 씨는 뭐 같습니까? 저는 시험지라고 말씀을 하시기 전에 네. 연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연서? 그러면 연애 편지? 예. 구구절절. 예, 구구절절 마음을 담은 연서가 아닐까 했는데 또 아니라고 하시니까 아닌 것 큰 같기도 종이를 하고요. 말없이 건네는 예. 차가운 건 내 마음이 잃었어. 편지. 네. 아주 이렇게 긴 편지를 적으셨으면 아주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루어졌겠죠. 그렇죠. 예. 이 정도 정석이면. 자, 위원님, 과연 이 한문이 빼곡하게 적힌 이 글씨 뭡니까? 그게 과거 답안지예요. 시험 답안지. 그러면 김명국 씨가 거의 정확히 맞히신 정확히 거네요. 맞췄죠. 거기 보면 이제 정시별시라고 나오죠. 네. 정시별시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궁중 안에서 치는 시험이에요. 그 궁중 안이라 정시고 특별한 시험이라 별시고 예. 그다음에 문과라는 건 지금 이야기하는 문과, 무과가 있고 이제 하나는 이제 무인하고 문인을 뽑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 갑과라는 거 거기서 갑을병으로 나누는데 갑과가 3명 뽑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장원급제에 급제하는 거죠. 그래서 갑과 제1인 망이니까 특별한 시험에 그 갑과의 장원의 3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등에 노미네이트 된 그 답안지군요. 그렇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제 201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의뢰품입니다. 그럼 의뢰인께서도 혹시 이 과거 시험 답안지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는 있었습니다. 집안 대대로 보관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 얼마 전에 저희 집안 어른께서 구입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확한 내용이 알고 싶기도 하고 얼마 안 있으면 수능이 있으니까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하나하나 그럼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과연 뭐 시험 만약 답안지라면 누가 썼는지 뭐 이런 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시험 볼 때 우리가 반, 그렇죠. 성명 뭐 이런 거 쓰잖아요.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반번호 이름 써라 이러잖아요. 네, 그거 안 쓰면 큰일 나죠. 그렇죠. 이 반번호 이름이 딱 이렇게 있네요. 반번호 이름이. 예. 어디? 예? 어디에? 예? 이 친구는 월반했나? 잘 보세요. 잘 보면 반번호 이름이 있습니다. 네. 예, 예. 저기 어디에 있어요? 진짜 누구 당한지도 모르겠어요. 예. 위원님, 과연 이게 누가 쓴 겁니까? 뭐 쉽게 말해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 답안지 맨 오른쪽에 가면 갈라진 데가 있을 거예요. 한번 거기 보시죠 한번. 여기요? 예. 그럼 진짜 반번호 적힌 거예요? 예, 거기 누구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에요. 예, 예. 한참 한번 읽어보세요. 진사라는 사람, 진사라는 직책을 갖고 있던 사람이네요. 진사, 이우, 이게 글자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씨네요. 예, 네. 성이 이 씨인 분이 썼던, 여기 자기의 이름과 네. 자기의 그러니까 인적 사항을 여기다 적은 거군요. 그렇네요. 이 부분을 보면 이제 누가 썼는지를 알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죠? 진사 이익한 연 42, 본 전주, 거경 나오죠. 네네. 그럼 진사 속과를 해야 문과를 보니까 대과를 이 대과니까
진사를 한 이익한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42이고 본관은 전주고 거경 서울에 산다. 그래서 그 사람 누구냐 정확하게 이제 돼 있고. 예. 그다음에 옆줄을 보면 옆줄을 보세요. 네. 부 통혼대부 한성부 판윤 판관 상현 이렇게 돼 있죠. 네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통혼대부고 그 직책은 한성부 판관이고 이름은 상현이다. 이게 정시라서 약간 덜 나온 거예요. 만약에 그냥 정상적인 그 3년에 한 번 보는 시험 같으면 이거보다 증조 할아버지거랑 처부거랑 다 나와요 거기에. 그 기록을 다 써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근데 왜 이 쓰는 이 면만 이렇게 잘라놓은 건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니, 저도 아까 눈길이 갔는데 그 부위만 정말 예. 이렇게 이렇게 찍기 쉬워서? 예? 찍기 쉬워서? 찍기 쉬워서 이게 탁 찢으라고. 궁금하시죠? 예. 네, 궁금하시죠? 네네. 궁금한 건 바로 인형 퀴즈입니다. 아, 이거 기죠. 네. 자, 지금 응시자에 예. 인적 사항이 적혀 있는 부분만 특이하게도 조금 갈라져 있습니다. 과연 이유가 뭘까요? 주관식입니다. 총혜진 씨는요? 네네. 저는 혹시라도 부정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채점을 할 당시에 요걸 가려놓고 말아놓고 채점을 한 후에 그걸 펴는 게 아닌가. 저는 짧게나마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요즘으로 따지면은 네. 블라인드 테스트 같은 거. 그럼요. 못 보게 하고. 네. 글쎄요. 김명국 씨요? 저도 굉장히 그런 쪽에 공감해요. 그러니까 이름을 누군지 알면 이 답안지를 볼 때 선입견이 든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림으로 해서 이 답안지가 누가 썼는지 모르게 해서 좀 객관성 있게 답을 채점을 해라.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네. 이게 그건 것 같아요. 합격자 확인. 이거에 대해서 합격한 사람은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해주는 거죠. 표시를 해주는 거죠. 예. 일종의 원서나 혹은 합격증 같이 예, 예. 이것만 잘라서 주는 거군요. 그렇죠. 표시를 한단 말이지. 예? 표시. 예, 표시죠. 그렇죠. 표시. 네. 그런 뜻한데요. 네네. 자, 아직은 이릅니다. 아직은 이릅니다. 자, 위원님, 정답이 있습니까, 이 중에? 예, 있는데 네. 김주철 씨는 비슷한긴 한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두 분 얘기가 정확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김명국 씨와 정혜진 씨. 한번 그걸 한번 접어보실래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똘똘 말아보세요 한번. 이게 접을 수가 있게 돼 똘똘 있나요? 똘똘 말아보세요. 이렇게 똘똘 말아보시면 예, 말아서 쭉 이렇게 말아보시면 말면은 그 위에 밑에 글자가 아니 더 말아보시면 글자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예, 뭐 글자가 네. 있습니다. 그 위에 글자가 이렇게 딱 붙인 다음에 글자를 써서 봉하는 겁니다 거기를. 야, 이렇게 글자가 연결돼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과거 시험 다 채점이 끝나면 그걸 펴서 이제 그걸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면 뭐 제자가 선생님이 뭐 채점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부정행위를 가리기 위해서 뭐 그렇기도 하고 공정성이랄까요? 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원 이름은 호명법이라 그래. 호명법. 이름을 뭐 가린다, 이름을 감춘다 뭐 이런 뜻이고 한문의 원 이름은 복미라 합니다. 복미. 그걸 봉해 놓는다 그래서 복미라고 하는데 그래도 여기 그 이익한 선생님이 그 시험을 보셨다고 했잖아요. 이익한 선생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기 지금 아마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저 양반이 나올 테니까 제 얘기보다 더 정확할 겁니다. 예. 직접 지금 검색을 해보라고요? 예. 해보죠, 뭐. 네,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자, 핸드폰 검색하면 여기 나오네요. 나오네요. 네? 백과사전에 예. 이익한 1659년생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 아버지는 통운대부 상현이다. 그대로. 아니 그럼 이거 아까 똑같잖아요. 네. 이야. 그분이 쓴 답안지가 이거란 말이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직접 쓰신 거. 백과사전 치면 나오는 그 이익한이란 분이 조선시대에 직접 쓴 과거시험 답안지가 바로 여기 있대요. 이렇게 유명한 거를 저희가 야. 예, 몰라봤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예. 아니 유명한 것도 유명한 거지만 진짜 신기하네요. 무슨 타임머신 탄 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양반이 그렇게 높은 벼슬은 안 했지만 아까 언관으로서 바른말 잘하기로 유명하고 지방 수령으로 가서 잘 다스리는 거로 유명하고 그다음에 아주 굉장히 청렴한 거로 유명한 분이에요. 예. 그런데 이거는 1700년도 초에 그러니까 이제 과거 얘기를 잠깐 할까요? 네. 조선시대 이제 과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 겨울에 초시를 봐가지고 합격을 하면 그 다음 봄에 복시를 봐요. 그 복시해 보면 일단 확정이 돼요. 33명을 합격을 시킨 다음에 전시에 가서 임금님 앞에 가서
거기서 등수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각과의 3명, 을과의 7명, 그다음에 나머지 33명 중에 나머지 23명이 이제 병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긴 별시에 지금 갑과의 1인의 물망에 오른 3사람 중에 하나로 됐다가 실제로 나중에 갑과 1등을 한 분입니다. 이분이 장원급제 하신 분. 예. 장원급제한 과거 시험의 답안지였습니다. 알면 알수록 정말 신비한데요. 과연 이 답안지의 시험 문제는 뭐였을까요?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그 옆에 글씨 있죠. 조그만 글씨 또 하나. 요 글씨. 예. 그게 제목입니다. 쭉 내려보세요. 쭉 내려보시면 맨 밑에 표라고 돼 있죠. 떨어져서 표. 네, 표. 제목은 표예요. 아까 김명국 씨가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시도 있고 표도 있고 부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정해서 나와요. 논술 시험은. 이건 시로 줘라. 이건 표로 올려. 표로 줘라. 이렇게 그 표로 진 겁니다. 이제 그 제목을 이제 그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그 의당무라고 나오는데 당나라 사도며 중서령인 배도라는 사람이에요. 배도. 배도라는 사람이 임금의 명령을 받고 지정사라고 하는 벼슬에 들어와서 수고했다고 해서 나라에서 상을 많이 줬어. 이거에 대해서 논하라 이거예요. 그 배도라는 사람에 대한 거하고 당나라 그 당시에 헌정 목정 때 얘기를 훤히 알아야만 이 얘기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어야 되는군요. 그 당나라 역사가 머리에 다 들어 있어야만 이게 쓸 수가 있죠. 그 쪽집게 선생이 있었으면 이걸 딱 배도라는 인물만 딱 꽂아서 가르쳐줬으면 이거 1등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재상이 수십 명인데 배도만 나오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한번 과거 시험을 치르는 마음으로 과연 그러면 정말 배도는 왜 상을 받았을까요? 쇼 감정단 보시기에. 임금님께 이렇게 좀 네. 이렇게 뭘요? 이렇게 좀 잘 보여서? 잘 보여가지고 예. 저는 반대로 네. 간언이라 그러죠. 간언. 임금님께 정말 임금님의 뜻을 거스르지만 정말 직언을 하고 정말 간언을 정말 제대로 해서 정치를 정말 고르게 잘 이끌 수 있도록 이끌어준 신하가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정혜진 씨는요? 선생님처럼 아주 낫다, 바른 말을 너무 잘 맞으시니까 좀 따라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자꾸만. 살짝 조금 붙으시는 거? 아, 그럴 것이다. 예. 그러면 과연 이 장원급제한 이익하는 뭐라고 이 안에 답을 적었을지도 궁금하잖아요. 네. 김영국 의원님 직접 모시고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나와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사실은 이 과거 종이 있잖아요. 예. 이 과거 종이도 딱 규격이 돼 있어요. 이런 종이 과거 시험 답안지는 이 정도 종이에 돼 있고 약간 이렇게 두꺼워야 돼요. 장지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배도라는 사람이 예진이라는 건 지금 말하면 절도사로 나가가지고 큰 공을 많이 세우는데 그렇고 나중에 들어와서는 중서령이라는 걸 해서 뭐 그런 얘기를 쭉 쓴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쭉 나가면서 이렇게 쭉 쓰고 나중에 여기가 이제 모자르니까 여기 약간 빈칸을 공간해서 여기가 이제 끝이 나는 거죠. 모자른 위에다도 이렇게 썼군요. 원래는 이렇게 쓰지 않고 옆에다 붙여서 쓰거나 뒤로 쓰는데 이게 옆으로 썼습니다. 옆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많이 써서 1등한 건 아니죠? 아니죠. 글 내용이 좋아야 됩니다. 이거. 근데 배도라는 사람은 당나라 때 재생으로 아주 유명했던 분이고 그 소위 말하는 그 당대의 당나라 때 몇 사람을 꼽으라면 꼽는 정승 중에 한 사람이죠. 당태종 때 유증이 있듯 네. 당 헌종 때는 이제 배도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딴 얘기는 너무 길고 이게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 많아서 설명하기가 쉽지 않고 네. 여기 하나를 설명을 할 것 같으면 여기 나와요. 은호, 채승어, 열성, 휘척, 서동어, 국가. 은호라는 건 은혜를 입고 임금을 만난 것. 아주 은우가 열성주에 이어졌고 휘척이라는 건 화복을 말해요. 화복이 거의 국가와 같이 했다. 그 사람이 좋고 나쁜 일이 항상 나라의 좋고 나쁜 같이 했다는 거예요. 요거 두 줄만 가져도 이 배도라는 사람을 딱 알 수가 있죠. 예. 근데 저는 저 위에 그 종이가 모자랐었던 저 부분이 이제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마무리 저게 나가죠. 참 궁금하네요. 예,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구절만 보죠. 첫 구절 여기 보면은 단총 작후, 위군 지인, 또 부채 만절, 잉여 초심이라고 있는데 이 기준이 또 임금과 신하를 알려주는 아주 좋은 대목이에요. 네. 한번 김명국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 좋습니다. 여기, 준비해 주신 제 목소리가 좀 걸걸하더라도 총명한 분이 황제가 되었고 그 황제가 백성을 위해 어진 일을 하니 배도 또한 절개를 지키고 더욱 초심을 잃지 않으며 나라를 위해 힘썼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배도와 헌종 같은 그런 관계가 돼가지고 나라를 잘 이끌었다. 사실은 이게 전체적인 구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에 대한 충절이나 또 나라에 대한 헌신을 적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그리고 예. 그거가 그때 당시에 그 한관 전치라 해서 한관들하고 뭐 이당 우당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붕당 정치가 심했는데 그 속에서 임금이 이 양반을 믿어줘서 맡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좋은 임금을 만나야 되고 좋은 신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골자입니다. 그런데 이 배도의 여러 가지 일화 중에 젊었을 때 일화가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시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진품명품 미니극장 큐!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1200년 전 당나라 시절 배도라는 사람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 자축인묘친 섬이 신유술에 사내로 태어난 이상 큰일을 해야지. 저 여보시오. 당신 이름이 어떻게 돼요? 아니, 왜 그러시는지요? 내가 이런 말 하기 좀 뭐하지만 당신은 관직에 들어갈 생각은 하지 말게. 그럴 관상이 아니오. 하지만 내 꿈을 이룰 수 있어. 내가 선행을 베풀면 내 인생도 내 관상도 달라질 것이야. 잠깐만. 당신 그 이름이 어떻게 돼요? 나는 배도라는 사람이요. 그런데 왜 그러시는지요? 배도. 귓불, 코, 이마, 입술, 눈. 관상이 아주 좋아졌어. 당신은 조만간 정승이 될 관상이요. 그 후 배도는 벼슬길에 올라 정승이 되어 이름을 떨쳤다고 합니다. 내 이름은 배도! 야, 그러니까 이 배도라는 인물은 정말 스스로 노력해서 자신의 운명까지 바꾼 지금으로 말하면 노력형 인물이네요. 네. 자,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제 마지막 60초 최종 감독. 이게 지금 최고 1등 예. 장원급제한 답안지란 말입니다. 예. 그럼 그 최고 1등한 것이 감정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칩니까? 많이 끼치죠. 뭐 두세 배일 경우도 있을 거지만 더 높을 경우도 많을 겁니다. 두세 배. 또 제가 보기에는 이 필체도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이 필체 수준도 감정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잘 쓴 글씨는 아닙니다.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이건 한 중간 정도 되고 특별히 잘 쓰면 약간 관계가 되겠죠. 보관 상태에 따라서도 이 가격이 또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갑하고는 그렇게 큰 상관은 없습니다. 네, 들으면 들을수록 더 재미있는 조선시대 문신 이칸의 과거 답안지.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추정가 적어주십시오. 추정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씨가 50만 원 적으셨고요. 그리고 정혜진 씨는 450만 원, 그리고 김주철 씨는 8천만 원. 야, 이건 뭐 10만 원대부터 8천만 원까지. 일단은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보관 상태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난다 그러는데 일단은 저건 글씨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이 그렇게 좋다고 하시고 고미술품이나 이런 쪽에서 볼 때는 그렇게 값어치가 얼마나 많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좀 작은 가격인 50만 원을 적어봤습니다. 1등이라고 하셨으니까 1등인 점을 감안해서 한 45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네. 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500만 원을 적으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50만 원입니다. 자, 조선시대 문신 이칸의 장원급제한 과거시험 답안지입니다. 최종 감정가 보여주세요. 자, 조선시대 별시 갑과에서 장원을 거머쥔 답안지입니다. 이칸의 과거시험 답안지 최종 감정가는 800만 원입니다. 야, 정혜진 씨 인형 하나 얻으셨습니다.
이야. 이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알려진 것도 아니고 이분이 이렇게 유명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고 만약에 이분이 조금만 알려졌으면 이거에 몇 배는 갔을 겁니다.